법화경. 법화경 이야기 잠깐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법화경과 관련해서 천태종이 있고, 천태종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종단이에요. 종단. 원래는 지금 천태종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그냥 저 단양 구인사에서 새롭게 만든, 그러니까 이름만 천태종이요. 전혀 관계도 없어. 그 양반이 무슨 뭐 천태 사상이랑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그런 종단들이 있어요. 뭐 법상종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법상종, 천태종 이런 거 언제 없어지냐면 세종 때 없어지거든요. 세종 때. 그러니까 뭐 세종 때 없어진 걸 지금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원래 고려시대 때까지는 고려시대 때까지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가장 강력한 건 4개입니다. 천태종, 선종, 이 선종이라고 쓰면 그렇지. 그냥 조계종이라고 씁시다. 원래는 조계종은 아닌데. 네, 조계종. 이게 남종선 이렇게. 이거를 선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종에 화엄종, 의상대사 화엄종, 그 다음에 법상종이에요. 법상종이 미륵종. 이놈 법상종은 저 종파 이름 좀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법상종, 그 다음에 법상종, 그 다음에 유가종, 자은종, 유가법상종, 유가유식, 뭐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이름을 막 헷갈리게 여러 개로 써, 여러 개로.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고, 원래 그 오교구산 보면 오교구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기 뭐야, 중학교 때인가 이거 보면 국사 시간에 오교구산 뭐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교가 있고 교종이 5개가 있고, 저 외울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 선종이 9개가 있어요. 교종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저 2개. 법상종, 그 다음에 저 화엄종, 그 다음에 법상종, 그 다음에 2개만밖에 없나? 열반종, 보덕화상의 열반종, 그 다음에 법성종, 원효의 법성종. 진짜 하나 어디 갔노? 이거 저거 유가종, 법상종. 진짜 어디 갔네, 하나가? 진짜 어디? 저 찾아봐. 네. 남산율종. 남산율종. 율종 자장스님. 내가 자장으로 박사를 받은 사람인데. 자장. 법성종은 원효입니다. 법상종은 요게 이제 원측, 태현,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여기 좀 애매해요. 현장 스님 계열이에요. 원측이 안 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나라 신라로 귀국을 안 했기 때문에 태현 있고, 그 다음에 진표, 그 다음에 신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대승방, 신방, 대승방,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얘네는 이름만 복잡한 게 아니구만. 교조도, 화엄종은 의상, 열반종은 보덕화상. 이렇게 있고, 구산이라고 하는 거는 9개의 산문이라는 게 이제 선종이라는 뜻이에요. 선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 천태종 없어요. 이거 유심히 봐야 돼요. 여기 천태종 없어요. 천태종은 나중에 선종이거든. 그리고 이 시절에 없어요. 고려 때 들어오는 거예요. 고려 중기의 천태종이기 때문에 천태종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구산이라고 하는 건 산문이라는 뜻입니다. 구산 선문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산문이에요. 산문.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절들은 다 어느 사나 무슨 사 이런 거를 붙여요. 저는 그걸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수도사나 봉은사 뭐 이런 식. 조계사도 무슨 산이라고 붙여요. 앞에. 꼭 그래 산문. 그래서 창건기념일을 계산대제 큰절 같은 경우는 산문을 열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9개가 아니고요. 훨씬 많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고 여러 개를 만들고 13개 이상입니다. 기록에 나오는 것만 보면 13개 이상이고 왜 9이라고 얘기하는 건 9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꽉 찼다, 꽉 찼다 이런 갑오 이런 뜻으로 해서 9개를 온 거고 뭐 좀 찌리한 것들 뭐 저 봉암사 뭐 이런 것들 다 찌리한 거고 그런 거 다 빼버리고 딱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지산문하고 사굴산문이에요. 가지산문하고 사굴산문. 다 필요 없고 2개만 딱 기억하면 돼요. 딱 2개. 중국에서 쉽게 말해서 선불교의 가르침을 받아와서 봉암사 같은 데는 왜 찌리하다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남종성 계열이 아니에요. 좀 달라요. 그래서 그쪽에 약간 족보가 딸려. 지금 봉암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그래서 원래 그 산문 할 때 여기 가지산문이 도의 스님 조계종의 종조로 되어 있는 현재 종조로 되어 있는 도의 스님, 일현 스님, 삼국유사 일현, 그 다음에 태고보우, 그 다음에 찬영 정도가 있습니다. 모감 찬영이라고 이렇게 있고 사굴산문의 범일, 진울, 송광사가 다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심, 진각국사 해심 있고, 여기 글씨 쓰기도 어렵다. 해심 있고 나중에 나옹, 그 다음에 혼수, 무학, 함어득통, 무학 소주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거야. 함어득통. 이 함어계가 신미, 수미, 신미, 학렬, 학조 이쪽인지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러다가 조선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것들을 다 이제 축소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고려 때는 종파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다 통합시키고 이 선종은 원래부터 이게 오락가락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붙었다 떨어졌다 해요. 왜냐하면 색깔이 막 특징적으로 색깔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땅이 넓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 한족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만 대부분을 한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다 이렇게 편입된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도 기미박에 다 편입된 거죠. 기미박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기미박에 다 나중에 족보 만들 때 다 편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은 지역마다 기후, 문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색깔들이 좀 다른 거예요. 수행과 관련된 것도 어떤 쪽은 좀 부드러운 걸 할 수도 있고 어떤 쪽은 좀 더 막 터프하고 강하고 막 밀어붙이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기도도 마찬가지잖아. 뭐 하루에 한 10분만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우리처럼 막 그 셀이 하루에 다 읽어요. 나 이거 처음에 이걸 해야 되나 나 이랬었는데 나 이거 진짜 하면 피곤할 것 같다 나 이 생각했는데 우리 하영인 보살님이 막 사람 목을 쪼아가지고 결국은 하게 됐지. 근데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거를 빡신 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을 괴롭히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게 참회기도
망신참이라 이렇게 진표 계열입니다. 진표 계열. 다 성향들이 있는 거지. 빡신 거 좋아하는 사람, 부드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 그거잖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말 잘하고 재밌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과묵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렇잖아. 예, 얼굴 큰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중국 같은 경우는 다양성들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중국도 그 다양성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그게 이제 오가라 그래가지고 기억할 수 있는가? 또 한번 해볼까? 이거 가끔 한 번씩 해봐야 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가끔 해야 돼. 남산 율종을 잊어버렸잖아. 예. 왜 남산 율종이라고 하냐면 장안 남쪽에 남산, 종남산을 시작했다 그래서 남산 율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선 스님. 예, 그리고 도선 스님하고 교류했던 게 자장율사니까 이렇게. 그래서 위양종, 중국에는 오가라 그래서 위양종, 그 다음에 임제종, 조동종, 그 다음에 법안종, 운문종. 내가 확실히 중국 걸 더 잘 외우는구나. 중국 거는 안 빠지네. 그리고 이 임제종계에서 두 파로 나중에 나눠서 양기파, 황룡파 이렇게 나누거든요. 황룡해남, 양기방해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도 5개밖에 없는데 사실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2개 정도가 힘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게 넓게 잘 안 되는 거야. 넓게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막 9개, 13개 막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명목적으로만 좀 갈려있지 비슷한 거예요, 사실. 비슷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섞이게 되는 거고, 더 섞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다 섞여가지고 선종 이렇게 하는데 선종이라고 부르면 저 천태종하고 헷갈리니까 요거를 이제 조계종 이렇게 부르는 게 나타나요. 그리고 고려 중기 때 이제 조계종, 저 천태종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대학국사 의천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고, 천태종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의천이 만들고, 선종 계열로 표방을 하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구산 선문들의 상당 부분이 이쪽으로 이동하죠. 왜? 대우를 잘 해주니까. 새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약간 그 예전에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은 모를 건데 정주영 신당 이런 느낌.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갔죠. 국회의원들이 왜 갔겠어요? 대우가 좋죠. 이쪽에선 나는 약간 따라진데 국회의원이라도 이게 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근데 이쪽에서 약간 내가 달랑달랑 하고 있는데 저쪽에 하면 한 묶음 준대. 감사하죠. 그래서 갔죠.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그렇게 빼가니까 이 기존에 있었던 이 선종 계열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표방한 게 조계종이에요. 그때 나오는 명칭이 조계종. 우리는 범조계종. 조계종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조계산 보림사에서 육조 해능 스님이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해능파를 표방합니다. 해능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계산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조계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계종. 그렇게 해서 이런 주류로 내려오고 조선 전기까지 보면 초기까지 보면 천태종도 상당해요. 천태소자종, 천태법사종. 그래서 천태종이 2파가 나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강력했어요. 그런데 세종 때 이걸 다 패버리고 선종, 교종 이렇게 죽여버리거든요. 쫙 줄여버리거든요. 묶어서 퉁 이러면서 조계종의 천태종이 어떻게 보면 흡수되는 거죠. 흡수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서산대사나 사명당 얘기 나오면 선교도총섭. 이제는 선종교종도 분할이 안 되고 그냥 하나 통으로 선교를 다 관리한대. 그러니까 이공계 통합장, 이공계 원래는 이공계 인문대 이렇게 나눴는데 이공대 인문대 통합장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성립이 되나 좀 싶기는 한데 진짜 능력이 있어서 통합하는 게 아니고 떨어져서 통합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전문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저 음식점으로 치면 전문점이 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집일수록 메뉴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잘 수십 가지 메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그렇게 사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하지. 김밥부터 닭도리탕까지 합니다. 와, 진짜, 야, 이거 백종원 싸대기를 막 날리는 분들이 있죠. 진짜 A급이겠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 너무 메뉴 편차가 크면, 그러니까 인정 메뉴면, 인정. 근데 너무 메뉴 편차가 크면, 이 집인가? 이 집에 꼭 우리가 먹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한번 하거든? 조선불교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선교 도청섭 뭐 이래가지고 선교를 다 총괄하고 좀 슬프지. 좀 슬프지. 그러니까 이공계, 의대, 법대 다 통합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통합되는 교육은 전문가 교육이 아니고 뭐 초등학교 교육 이런 거 하면 통합입니다. 전교생이 전 과목을 다 듣지. 근데 대학 정도 올라가면 전 과목을 안 듣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대학원에 가면 더 심화 과목으로 이렇게 쪽쪽쪽 쪼개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천태종은 그래서 세종 때 없어져요. 그리고 지금 뭐 천태종 하고 있는데, 가면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천태종에 대한 뭐가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 모르겠어요. 그냥 이름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법상종도 있고, 뭐 원효종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다 그냥 이름 갖다 쓰는 거예요. 법성종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천태종이 그 천태종은 아니고, 원래 천태지의, 천태지자대사가, 왜 천태종이냐면 천태산에서, 절강성 천태산에서 법을 폈다 그래서 천태종. 그렇게 해서, 지자대사가 당신의 어떻게 보면 기본 소위경전으로 쓰는 게, 기본 베이스로 쓰는 게 법화경. 법화경. 그리고 실제로 관세음보살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천태종의 메인 정각은 원통보전입니다. 그게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곳이에요. 원통보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는 지금 천태종은 사실 족보가 워낙 없는 거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예단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또 야리한 게 하나 있죠. 그게 남명호령개교라고. 오히려 우리나라 천태종보다 오래된 겁니다. 남명호령개교라고. 발음이 좀, 걔네는 계속 그것만 해. 남명호령개교.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남명호령개교. 그게 나무 몇법연화경입니다. 우리 발음으로 하면. 나무 몇법연화경을, 못법연화경. 나무 몇법연화경. 나무는 귀한다. 귀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몇법연화경에 이 최상의 경전인 요 경전에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종에는 이렇게 의지할 만한 경전이 있느냐? 없습니다. 선종은 어록 중심이기 때문에, 어록은 큰 스님 어록이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한 거는 육조단경. 그리고 종합 선물 세트로 만들어진 게 전등록, 보등록, 속등록, 관등록, 광등록, 그 다음에 완등록, 뭐 이래갖고 5등록이 있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경덕 전등록입니다. 전등록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아까 그 보조국사 진울 스님 제자인 진각국사 해심이 만든 선문염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덕 전등록과 전등록, 그냥 이걸 전등록이라 그래요. 줄여서. 그 다음에 선문염송, 그 다음에 육조단경.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경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텍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해능과 관련된 종조인, 선종의 종조인, 남종선의 종조인 해능 스님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가지는 여러 큰 스님들의 이야기를 백과사전식으로 이렇게 다, 그러니까 불교 성전 같이 전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중국에서 송나라 때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뭉쳐서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송나라 때. 그래서 선불교 안에서 이걸 만들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때 왜 이걸 진각부사 해심이 만들었느냐, 이게 송광사가 잡게 되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송광사가 고려 중기부터 잡게 되는 이유. 그래서 고려 말에는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동방제일도량 송광사라는 명칭이 나온다. 송광사가 그렇게 잘 나가게 되는 게 사실은 이 책 때문입니다. 이 책 한 권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뭔 책이냐면, 뭐 하는 책이냐면, 고려시대에는 스님들을 승과라 그래서 과거 시험을 봐요. 일반 사람들이 과거를 보듯이 승과라는 과거 시험을 봅니다. 그 과거 시험을 두 종류로 봐요. 하나는 교종, 하나는 선종. 그러니까 과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이과, 문과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조선시대 때 선교, 도총섭 이런 게 되게 웃기는 말이라고. 언뜻 들으면 좋은데 몰라. 요즘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뭐 오만 떼만 거를 다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거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통합 개념이에요. 통합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시 사회에서는 가능한데 발전된 상황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도 늘상 얘기하는 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리더는 판단을 하는 거고, 그 판단 밑에 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집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지성을 이길 수가 없어. 한 사람의 개인 머리로는 집단지성을 이길 수가 없어. 그게 현실이에요. 한 사람의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그 사람이 이기면, 야, 챗GPT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가능한 지금 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됐을 때, 이렇게 고려시대 같이 불교가 발전했을 때는 당연히 선교가 나뉩니다. 이과, 문과 나뉘듯이 나뉘어 있고, 거기에 각각의 시험을 보는 거고, 거기에서 선종 교재가 이거예요. 이걸 잡았다는 거는 송광사가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비스무리한 행동을 중국에서도 누가 하죠. 그게 주자예요. 주자가 그렇게 유명한 게 사서집주라는 걸 만들어서 사서의 주석서를 만들. 그게 국가 인증 참고서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는 사서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책을 교과서만 보는 게 아니고 참고서를 보잖아. 근데 국가가 인증하는 참고서의 저자가 나야. 야, 그러면 이거 개꿀이죠. 그리고 내가 거기다가 비밀 코드를 쓰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만 정리하는 게 아니고, 머리 좋은 사람 다 똑같아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 코드를 쓴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부여하기 시작해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뉴스처럼 보도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주관성이 들어있는데 객관을 표방한 주관이라니까. 그래서 얼빙한 놈은 읽으면 그냥 맞는 것처럼 느껴져. 하지만 거기에는 치밀한 무언가가 있어. 그래서 그걸 읽는 사람들은 세뇌가 되죠. 일종의 가스라이팅의 원조입니다. 아니, 진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진 사람은 그 사람 생각에, 그걸 계속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 생각에 동조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특히 얼빙한 때 볼수록 더 심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그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자가 바꾼 역사가 하나 있다니까. 주자가 바꾼 역사. 그게 삼국지 연의에서 유비가 중심되는 게 주자가 바꾼 사관이에요. 사마강의 자치통감이나 정사는 전부 조조 중심입니다. 왜?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쩌리에 대한 기록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자가 자치통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자치통감, 이거 사마강이 정부 주도의, 그러니까 김부식이 삼국사기 쓰듯이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다 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전체 책임자인 거죠. 이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관점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요렇게 하고 전부 일을 나눠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자치통감을 만들었는데 이게 당연히 조조 중심입니다. 그리고 조조는 실제로 능력이 있는 사람, 유비는 그냥 숟가락 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유비 중심일 수는 없는데 주자는 그때 송나라라고 하는 시절을 알면 왜 주자가 유비를 빨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때 역사적으로 보면 남송시대에 주자가 살던 남송시대에는 강북 쪽은 금나라, 여진족의 금나라가 있었고 이 금나라의 후신이 나중에 청나라예요. 같은 여진족. 그래서 후금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청으로 바뀌거든. 예. 그래서 이 금나라가 있었고 자기 남송은 여기 있었어. 남송. 그래서 계속 눌려 있었어. 그래서 힘의 중심,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세고 정통성만 가지면 금나라가 정통이에요. 여기가 이 쉽게 말해서 중원을 가진 쪽이 전체 지배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을 가지면 정당성이 있는 거야. 왕조가 수도를 가졌으면. 그랬는데 낙동강 전선을 펼치고 있는 거야. 지금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 북한에 밀려가지고. 그래서 임시 수도를 어디를 정한 거냐면 부산을 정했어. 이럴 경우에 수도를 가진 사람을 정통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낙동강 전선밖에 없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대의는, 우리는 현재 이렇지만 대의는 부산에 있다. 서울에 있는 게 아니다.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죠. 듣고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하잖아요. 네, 그럴 것 같기도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주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남송의 현실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크고 통일하는 거는 조조지만 그 대의는 유비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유포를 시키면 이 남송에 대한 이 결속력이 강화돼. 정당성과 결속력이 강화돼. 지금도 똑같은 문제가 한국 사회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고구려 문제죠. 고구려 문제. 대다수의 땅은 중국에 있어요. 고구려에. 수도는 우리가 갖고 있어. 우리는 아니고 저 북쪽에 평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도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야 고구려의 대부분의 지분이 우리한테 있어. 대주주는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지분이 우리 비율이 더 큰데 뭔 소리야. 우리가 70%를 먹었는데. 그 말도 맞죠? 아니 생각을 해봐. 이게 우리 쪽 입장에서만 계속 보니까 당연히 고구려는 우리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중국 입장은 그렇다고. 중국 걔네들 입장은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수도를 중심으로 할 거냐, 정통성을 중심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많은 땅을 가진 걸 중심으로, 이게 얘기들이 좀씩 왔다 갔다 해. 다 지그들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그래. 다 지그들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그래. 판단을. 그래서 그런 게 남아있는 거고, 요때 쓴 책이 자치통감 강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통감 강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유비 정통론을 내세우기 시작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꼰대가. 그리고 그게 삼국지 연의로 발전하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촉한정통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 사연들이 있어. 다 사연들이. 그래서 진각국사 해심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큰 스님들이 좀 있죠. 한국사에서. 해심 스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해심 스님 별로 안 좋아하고요. 태고 보우 스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학대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부 정권과 너무 결탁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해심 스님 같은 경우는 누구랑 결탁하냐면 그때 고려 정부가 누구냐면 무신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무신 정권과 결탁해서 무신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대신에 이걸 따내는 거예요. 교제권.
교제권. 그러면 이걸로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텍스트니까, 이게 주 텍스트니까. 교재도 따로 없어. 이게 그냥 교재 겸 참고서야. 그러니까 그거 계속 읽다 보면, 진울계 이렇게, 진울 스님 맞네. 자꾸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얼빙한 놈이 편집하면 계속 뭔가 강조하려는 게 눈에 보여. 근데 그게 아니고 좀 정교한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이 편집을 하면 은근히 그게 작동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읽다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이해가 돼?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해심이 그걸 성공시켰기 때문에 송광사가 저렇게 개경이 수도라고 생각을 해봐. 서울보다 더 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사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동방제일도량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주자가 맨 처음엔 위학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주자학은 가짜다, 저거 사기다 라고 해서 금고도 당하고 가택연금 당하고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 살아나는 게 결국 어떻게 해가지고 국정교과서 옆에 붙은 권위 있는 참고서가 되면서 경기 끝이에요. 그래서 조선 정도가 되면 조선이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봐. 주자의 망령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면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삼국지를 남자라면 한 3번을 읽어야 된다. 그걸 왜 요즘으로 말하면 어벤져스를 한 3번. 다 미국 놈이 구한다. 우주는 다 미국 놈이 구한다. 캡틴 아메리카가 짱이다. 왜 캡틴 아메리카가 짱이어야 돼? 뭐 그런 거야. 그런 거. 딱 그런 거고. 그리고 백호윤유 이야기. 그거 저는 너무 그게 슬픈 이야기거든요. 백호윤유라고 하는 사람이 중용에 주석을 적어요. 주석을 적어. 근데 주자하고 다른 말을 썼어. 주자하고 견해가 약간 달라. 견해가. 그럴 수 있거든요. 현대는 뭐 당연히 괜찮은 건데 그걸로 사문난적 2단으로 몰려서 약사발이 배달이 됩니다. 사문난적이 그거는 2단도 완전히 죽여야 될 2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사발이 배달이 돼. 그러니까 윤유가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그 사람이 주자 거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주자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게 그것도 이렇게 반대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주자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주자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여기서 한 5도 정도 틀으려고 하는 거야. 5도. 그게 걸린 거야. 요거를 180도 틀었으면 차라리 굉장히 멋있었을 거예요. 그럼 순교자 같이 되지. 근데 살짝 이렇게 틀어보려고 그랬거든? 그래다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약사발을 받으면서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자는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이냐. 나는 왜 내 책에 내 소리도 해서는 안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약 먹고 죽어요. 그게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이유입니다. 그러한 경직성을 가지면 그러면 한편 중국에서는 그러면 주자가 그런 영향력을 미쳤느냐? 아닙니다. 중국은 또 바뀝니다. 양명학으로 명나라 때 되면 양명학으로 싹 바뀌어요. 우리만 끝까지 주자를 빨아. 그러다 망한 거죠. 그래서 주자를 너무 빨다가 나라를 일본에 주자 이렇게 돼서 끝났죠. 참 실천궁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이 얘기를 하려는 것보다 이제 묘법연화경 얘기를 잠깐만 해줄게. 왜 그들은 남묘호령개교 나온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느냐.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하지만 이와 비슷한 걸 하죠. 나무 대방광불 하엄경을 합니다. 나무 대방광불 하엄경을 합니다. 이거
화엄경이고, 이게 이제 법화경이고, 이건 법화경이고, 크고, 방정하고, 너르고, 너른 부처님의 경전, 화엄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이라고만 했다고, 그러니까 뭐, 삼장법사 현장, 이런 느낌이지. 네, 삼장법사 현장. 삼장법사라고 하는 건 경율론에 능통한 현장 스님, 뭐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이거 똑같은 논리구조예요. 똑같은 논리구조예요. 이 세상의 대승불교에서는, 동아시아 대승불교에서는 두 가지 경전이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하다고 생각해. 그게 하나는 화엄경이고 하나는 법화경입니다. 화엄경과 법화경. 화엄경과 법화경. 근데 법화경을 별로 그렇게까지 많이 화엄경에 비해서는 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이유는 뭐냐? 화엄종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네, 화엄종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천태종은 선종 계열이라고 또 했잖아요. 그러면 약간 수행 쪽과 관련되고 공부를 빡시게 하느냐, 약간 또 달라 이게 계통이. 그래서 캐릭터가 약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법화경, 우리나라는 아무튼 한국 불교는 화엄종 중심, 그러니까 경전은 화엄, 그 다음에 수행은 조계종입니다. 이 두 체계라고 보시면 돼. 이게 가장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쪽은 약간 곁다리로 약간 밀려나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근데 왜 법화경입니까? 일본은 반대죠. 화엄이 약해요. 일본은 화엄이 약해요.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성향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다른 거죠. 우리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필수 과목이 있고 시험 볼 때도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선택 과목이면 뭐 이거 선택할 수도 있고 저거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똑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돼. 어떤 논리냐면 완전한 게 있어. 완전한 게. 완전함이라고 생각을 해봐. 완전함이 있어. 그 완전함은 일부분도 완전함이에요. 일부분도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불완전은 계속 그걸 모아봐야 불완전이에요. 점점 커지기만 할 뿐이지 불완전은 계속 모아도 불완전이에요. 근데 완전은 아무리 쪼개고 나눠도 전부 완전입니다. 전부 완전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설명을 잠깐 들었었는데 무한이라는 게 있다라고 가정하면 무한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명상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화엄 얘기할 때도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숫자를 계산해 봅시다. 숫자를 생각해 봅시다. 0, 그 다음에 이쪽이 양수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게 끝이 있겠어요? 끝이 있겠어요? 이게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양쪽 다. 그죠? 그리고 끝을 상정하면 플러스 1만 하면 돼. 누가 이게 최고로 큰 수예요 라고 말하면 플러스 1만 하면 이게 끝이 안 나죠. 그래서 이걸 무한이라고 칩시다. 수를 무한이 수의 속성은 무한이야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도 무한, 이것도 무한, 이것도 무한, 이것도 무한입니다. 무한의 부분은 무한인 거로. 그래서 모든 수는 사실은 무한이야. 그래서 월급을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 결국 100만 원을 받으나 200만 원을 받으나 똑같은 무한을 받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고용업자입니다. 고용업자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같은 무한인데 같은 무한이기 때문에 차등이 없느냐? 무한이므로 차등도 존재할 수 있다. 완전성이기 때문에 다 대등하냐? 완전성이니까 차등도 존재할 수 있다. 이 논리 구조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모든 깨달은 부처님은 다 동일하게 생겼을까?
다르게 생겼을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논쟁이거든. 우리 예전에 그거를 학부 때 이런 논쟁들을 했었는데, 진짜 다 완전이면 전부 대등관계여야 되잖아. 완전은 완전을 포함할 수 있으니까. 무한은 무한을 포함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한을 포함하는 1이인 거고, 2가 존재하는 거는 무한을 포함하는 2인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명상할 때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전 우주를 내가 포함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나.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사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 이러다 보면 이제 자존감 더럽게 높아지는데,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래서 남이 그걸 알아주느냐? 아닙니다. 너만 자존감이 높아져. 그래서 이게 현실과 이게 충돌하면 또라이가 되거나 안 그러면 사이비 종교 교주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한을 포함하는 1과 무한을 포함하는 2라는 무한 속에서의 차별성이 존재한다니까. 요게 이제 재밌는 건데, 설명을 길게 안 할 거예요. 이거 길게 하면 밥 시간이 안 돼. 밥 시간이 안 돼.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기독교하고 천주교, 그러니까 개신교하고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을 형상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완전한 신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대. 예. 그래서 그거는 상징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십자가라든지 뭐 물고기라든지 이런 상징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초대교회는 원래 또 괴기였었거든요, 괴기. 그래서 그런 상징 정도만 쓸 수 있는 거지, 실제로는 어떤 상징도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그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상징도 말 같지도 않은 거다. 어떻게 완벽한 신을 상징으로 표현한단 말이냐. 상징이라는 건 뭔가 갖다 댈 때가 있는 것이지 이게 말이 돼? 라고 해서 십자가나 물고기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천주교에서는 여호와도 신도 그리죠. 그 가장 유명한 게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영감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이 꼬치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E.T의 모티브가 됐다. 그렇게 해서 E.T. 영화가 개봉됐을 때 이 포스터를 썼다가 바티칸에서 개지랄을 해서 포스터를 바꿨다. 아니 사실이에요, 사실. 다 사실이에요. 지금 같으면 바티칸에서 개지랄을 하면 헐리우드에서 지랄을 하던가 말던가 했을 건데, 그 시절에는 좀 받아줬었대요. 네가 지랄을 해라. 그런 지랄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요즘 같으면. 왜? 이게 엄청나다. 엄청나. 아유, 개지랄 해주면 개꿀 이러면서 돌파지. 돌파예요. 자, 세 집단이 있는 거예요. 세 집단이 영감으로 표현하는 집단. 여호와를 영감으로 표현하고 있는 집단,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집단, 완전 무형상의 집단. 이게 이슬람, 이게 개신교, 천주교예요. 이 여호와는 완전성인데, 완전성을 형상으로 만들 수 있어? 형상으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없다라고 판단하면 나는 이슬람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개신교보다 진화된 종교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완전성이고 전지전능한데 왜 형체로 있을 수는 없어?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완전성이잖아. 완전하기 때문에 형상도 가능한 거야. 이게 이제 한 번 더 나아가는 논리예요. 천주교는 거기까지 갔느냐? 못 갔습니다. 당연히. 걔네는 그냥 약간 떨어지는 상황에서 됐기 때문에, 걔네가 거기까지 논리 구조를 끌고 갔으면 얘네는 못 나옵니다. 얘네가 못 나옵니다. 얘네가 못 나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면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해요. 완전성이기 때문에 상징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왜 상징이 불가능해야 돼? 불가능하다는 전제 자체가 불완전성을 얘기하잖아.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왜 신이 표현이 안 돼야 돼? 완전한데?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두 가지 영역을 다 갖고 있어야 완전성이지. 안 돼라고. 그러니까 이거 진리에서도 불교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진리는 허공과 같은 거고 불상이나 저런 것은 맞지 않아 라고 말하면 똑같은 논리로 반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원불교 같은 경우는 던킨 도나스를 상징으로 쓰고 있죠. 동그랑땡을 쓰고 있고, 선불교에서는 다나소불처럼 불상을 태워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성을 쓰고 있는 거. 실제로 선원이나 이런 데 가면 불상 규모가 굉장히 작고 소박하죠. 선원에 들어가 보면. 왜? 이쪽에 가까우니까. 하지만 왜 안 돼라고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똑같은 논리를 밀어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이 대등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도 얼굴이 다를 수 있다면 이쪽에.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그래서 불상을 만들 때 보면 기본이 다 똑같아.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사실은. 이쪽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요게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듣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명상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쪽을 저는 지지하는 쪽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 자체로 깨달음을 완성한다. 이 논리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쪽 논리로 가버리면 나는 30 이상 80종을 갖춰서 부처님처럼 파마머리를 해야 되고 몸이 금빛이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인생이 피곤해져. 인생이 피곤해져. 깨달음에 대한 관점 문제가 있는 거거든. 이런 거는 진짜 레벨이 높은 사람들만 아는 내용이에요. 쩌리들은 절대 몰라. 이런 거 쩌리들 절대 몰라. 그리고 요렇게, 그러니까는 전체가 완전성일 경우에, 전체가, 그러니까 화엄경이나 법화경이 완전성일 경우에 그 완전성을 자각하는 방식으로서 전체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목만 해도 되잖아. 간판만. 왜? 간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숫자 1 안에 무한히 들어있는 1, 무한히 들어있는 2, 무한히 들어있는 3이라면 간판으로서 제목만 하면 되지. 이걸 어느 세월에 읽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게 남명호령개교예요. 그래서 걔네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제목만 얘기하자. 그리고 그것과 똑같은 논리 구조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먼저 지금 일본에서 처음 만든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걸 가지고 걔네가 어떠한 종파를 만들어낸 거지. 예. 종파를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간판만 딱 부르면 되지. 뭐 한다고 이걸 다 읽고 있어. 미쳤냐? 왜? 읽는 거나 간판만 하는 거나 똑같다. 그게 천지 차이잖아요? 천지 차이잖아. 아니, 간판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야 이게 온전한 간판이라니까. 완전성을 구비하고 있다면 이 이름 안에 모두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새가 빠지게 읽을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화엄경도 똑같은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을 연불하고 시식하고 할 때 합니다. 이게 계속 합니다.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을 합니다. 요거하고 조금 다른 계열의 인도 버전이 있어. 오늘 얘기해 주는 건 굉장히 고급.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오늘 저 대전에서 특별히 신도회 전체가 16명
그지 같네, 진짜. 16명이 와서 가르쳐 주는 거야. 사람들은 내가 진짜 그냥 슬렁슬렁 얘기하니까 이 배경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야, 내가 그렇게 만만한 놈 아니야. 만만한 놈이면 내가 논문을 그렇게 쭉쭉 써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뭔가 탄탄한 기본기가 있어.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말하는 것 같아도 이 논리 구조들이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너는 어떤 걸 근거로 그 얘기를 떠들었냐? 라고 하면 나는 근거를 착착착 됩니다. 그래서 논리 구조가 이렇게 가는 거고, 그 경전적 구조가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단, 그때 상황에 따라서 논리 구조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제 조건이 다른 거예요. 이건 유교에서는, 이거는 불교에서는, 인도 불교에서는, 중국 불교에서는 이라고 하는 전제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논리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화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단막극 영화 있어요. 007 이런 거. 그러면 같은 007 시리즈인데 전제 조건이 다른 거지. 그러면 스토리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답이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 전제 조건 속에서는 그렇게 작동한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논문 누구 거 봐주다가 내가 그 얘기했거든요. 야, 너는 똑같은 말을 쓰는데 네 논문 한 편에서 왜 말이 달라지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리불이라고 쓸 수도 있고 사리자라고 쓸 수도 있어. 사리자, 사리푸트라라고 써도 돼.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돼. 이거 같은 사람 이름이니까. 근데 하나의 논문, 하나의 책에서는 이렇게 쓰기 시작했으면 계속 이렇게 써야지. 앞에서는 이렇게 썼다가 중간에 이렇게 썼다가 뒤에 이렇게. 그럼 미친놈이에요. 어떤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뺏겨왔을 경우. 이해가 돼? 아니고 지가 지정신에 이렇게 썼으면 분열입니다. 그거는 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일 구조가 나와야 돼. 한 세트 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인도는 약간 달라. 인도가 약간 다른 버전이 있어요. 이것과 다른. 이렇게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하듯이 읊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마하바냐 바라밀이 있어요. 이거 축원 끝나고 할 때도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이렇게 상단 축원 끝날 때는 나무 석가모니불 뭐 이렇게 하지만 신중 축원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마하바냐 바라밀을 해. 마하바냐 바라밀. 그러면 마하바냐 바라밀을 하면 요 대방건물 한 것처럼 반야경 600권을 다 아우른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생각은 법 제목만 읽으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다. 그건 완전성에 대한 사고가 정리돼야 되고 저거는 한 당나라쯤 돼야 나오는 사고예요. 그것도 중국만이 할 수 있는 사고고 인도 사람들은 저런 식 사고 잘 못합니다. 인도는 계층적 사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분업화된 사고. 인도부터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는 사고를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통체적 사고는 동아시아 사람들이 잘해. 이게 기질이 좀 달라요. 그게 동아시아 사람들이 운해형 인간이 많아. 그래서 통밥, 직관, 육감 이런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해. 다른 말로 하면 신기 뭐 이런 거. 이런 거 잘해. 영화에서 범인을 잡는데 뭐라고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경찰이 저놈의 꼭 범인 같은데 증거는 없는데 쟤야 쟤 이러면서 들어가. 이게 사실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 만약에 경찰이나 검사가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람을 예단해 놓고 맞춰버리겠다는 거거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직업인으로서의 자세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촉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걸 동조하거든. 너도 불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도 불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제가 얘기하잖아. 한국 뉴스의 가장 큰 특징이 사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고 감정을 보도한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니야. 정치 얘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났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차가 전기 문제로 인해서 KTX가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사고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까지만 하고 뉴스는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꼭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기다리게 됐습니다. 안 그러면 얼마나 연착이 돼서 굉장히 많은 불편들이 있었습니다. 감정을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3중 추돌 사고가 있어서 그래서 사망자가 몇 명이고 어떻게 됐습니다. 거기까지 사실만 보도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뭘 해주냐면 그래서 얼마 동안에 체증이 발생했습니다.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건 감정 문제예요. 그리고 통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그게 편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과서에도 이 나라는 감정을 넣어서 가르친다. 교과서에도. 사실만 가르치고 제대로 된 나라고 선진국이면 사실만 가르쳐주고 뉴스나 교과서는 사실만 가르쳐주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그렇게 났어. 그럼 내가 가는 사람이 저걸 우회해야 되나? 내가 갈 때까지 저게 뚫릴 건가? 그건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충 판단을 해줘요. 지가 판단을 해준다니까? 여러분은 익숙해서 그걸 제대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런 부분은 객관적입니다. 우리는 연결된 통체. 그게 우리라고 하는 문화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큰 문화권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 정도의 통치적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인도는 쩔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달라. 사고방식이 달라.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이 뭐냐면 마하가 크다. 그냥 위대하다라고 번역합시다. 위대하다. 크다, 깊다, 빠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위대하다. 위대한 최고의 그런 의미고 반야가 해입니다. 해. 지혜인데 지하고 해하고 약간 달라요 또. 지는 약간 굴리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지를 이렇게 쓰는 거하고 이렇게 쓰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고문으로 올라가면 똑같은 글자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똑같은 글자입니다. 요거를 일부러 구분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식이고 요거는 지혜다. 이렇게 구분하려고 한 건데 사실은 옛날로 올라가면 똑같은 글자예요. 옛날로 올라가면 똑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머리 쓰는 쪽 계열 그런 거고 해는 통찰지예요. 해는 통찰지. 그 다음에 바라밀은 건너간다라는 뜻입니다. 건너간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하면 이렇게 도자, 건널 도, 통도사 할 때 이 도자. 통도사 할 때 도자. 그래서 요거를 한자로는 그냥 대로, 근데 대도 위대하다는 뜻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해도 뭐 이렇게 해도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원효가 반야경 주석할 때 대해도경 종용 이렇게 썼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데, 이거는 마하바냐 바라밀은 무슨 뜻이냐면 위대한 지혜, 통찰지로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쉽게 말해서 무명과 이 세간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지를 얻는다. 열반을 증득한다. 사실은 그 뜻이에요.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만 갖고 의미가 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진언과 결합돼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는 저거는 그냥 제목이고 이거는 요 의미 플러스 진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야 바람이 일단은 가장 위대한 진언이고 그렇게 반야신경에 나오잖아. 최강의 진언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런 비슷한 버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요 두 개가 한 팀이고 얘하고 비슷한 버전이 진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진원 저한테 꼽으라 그러면 제가 두 개를 꼽거든요. 그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마하바냐 바라밀과 관련된 진원이에요. 그리고 이거 마하바냐 바라밀이 생각보다 많이 쓰였었어요. 여러분이 중국 영화나 이런 거 그 도술 부리고 이런 거 할 때만 마하바냐 바라밀 딱 이렇게 이런 거 이게 검결이라 그래가지고 뭐 있어요. 우보법을 걷고 소가 걷는 걸음걸이를 걸으면서 검결로 삿된 것들을 쳐내는 거야. 어렸을 때 그런 것도 좀 했는데 개떡같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배우는 건 좋은데 이게 용 잡는 권법하고 비슷해가지고 최강 권법이 용 잡는 권법이거든. 그걸 그래서 그 뭐 몇십 년에 걸쳐서 배웠대 어떤 놈이. 근데 그게 용만 통하기 때문에 용이 없더래. 용이 없더래. 최강 권법이 맞아. 용을 잡을 수 있는 권법이니까 용이 없어. 용이. 그게 최고 단점이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사대고 귀신을 물리치는데 귀신 보기가 사람 보기보다 훨씬 힘들어. 사람을 좀 물리치고 조종하는 거 이게 오히려 좋은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조종하고 물리칠 수 있는 건 뭐냐?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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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인생 참 그렇지. 비슷한 게 그래서 제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요런 거 요 같은 세트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세트 메뉴 마하바냐 바라밀 같은 세트 메뉴 그렇게 그거하고 제일 많은 게 오마니 밤매우입니다. 제가 강원도 진원이라고 하는 거 오마니 밤매유 이렇게 오마니 밤매유 이렇게 이거 강원도 진원인데 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마니 밤매유 옴이라고 하는 거는 옴하고 훔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신성한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게는 의미가 없고 밤매는 파드매예요. 파드매 연꽃입니다. 이게 파드매 했을 때 딱 들어오면 좀 영화 좀 본 사람이 스타워즈 영화를 보면 파드매 그 공주인가 그 제다이하고 이렇게 연애하는 걔가 파드매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그 제다이의 그게 제다이가 제타테자를 얘기하는 제다라고. 그래서 그게 기수급고도건 할 때 기수가 제타예요. 이름이. 예, 걔 인도식이 제타라고. 그래서 제다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거기서 파드메가 나오는 게 다 걔가 인도적인 스타워즈 만든 그 조지 루카스 감독이 인도적인데 영향을 받아서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파드메 공주인가 걔가 신녀인가 나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있어. 그렇게 해서 파드메로 나온다고. 스타워즈 잘 안 본 사람은 몰라. 스타워즈가 이게 세계관은 단순한데 이게 순서를 지랄같이 해놔가지고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아버지 얘기 나왔다가 아들 얘기 나왔다가 막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거든. 맞잖아. 네. 그래서 그거 좀 끈질기게 보려면 짜증나. 그냥 순서대로 얘가 이렇게 쭉 해줘가지고 2편, 3편, 4편 이렇게 가면 될 건데 꼭 섞어가지고 그다가 또 뭐 에피소드 뭐 이래가지고 또 감독 바뀌고 이래가지고 말이 되나 막 이렇게 막 헷갈려요. 좀 안타깝지. 개인적으로 스타워즈 진짜 좋아하는데 스타워즈 이런 거 말 안 되는 거 제가 천성이 말 안 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말 안 되고 이상한 진기한 거는 거의 다 알아. 마니는 마니주예요. 마니주. 마니주는 최상의 보물인데 최상의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보주 몇 가지 나오는데 그중에 여의주, 여러분이 제일 아는 건 여의주. 용의 대가리 위에 있는 구슬입니다.
입에 있는 구슬이 아니고 머리 위에 있는 구슬입니다. 상투구슬입니다. 상투구슬. 그건 인도인들이 상투구슬을 묶는 풍습이 있어서 그래요. 상투 속에 좋은 구슬을 넣어놓으면 그의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나쁜 에너지로부터 몸을 보호한대. 그래서 이 법화경에 뭐가 나오냐면 계주유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계주의 비유. 그래서 임금이 맨 마지막에 왕위를 넘길 때 그 상투구슬을 풀어서 준다라고 하는 그와 마찬가지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핵심 경전이 바로 이 법화경이다. 이게 계주와 같다. 부처님의 그 계주와 같다. 이렇게 그 계주라고 하는 법화치류 중에 계주가 나오는 거고, 이건 사실은 여의주라고 하는 거는 킹코브라와 관련된 동물이 어떤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동물이 오래되면 구슬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아마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동아시아에도 있어. 그래서 여우구슬, 우리도 있어. 여우구슬. 여우구슬. 그래서 여우가 사랑한 남자가 아프면 여우구슬을 이렇게 딱 꺼집어서 탁 넣어주면 살아나. 응. 여우구슬.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런 거. 근데 거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인물이 돼야죠. 인물이 돼야죠. 그리고 그 인물도 여우 취향에 맞는 인물이어야 돼. 사람 취향이 아니고 여우 취향에서 봤을 때 이제 먹어주느냐라고 하는 거고, 이 만이주는 사리, 부처님 사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됐대. 성주개공으로 된대. 봄, 여름, 가을, 겨울것처럼 성 만들어지고 주 유지되고, 그 다음에 궤,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름, 가을, 겨울. 이걸 생장수장이라고도 하고 원형이장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이거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주도 이런 사이클로 돌아간대. 그래서 우주가 이 맨 마지막 사이클이 되면 괴공의 상태에 오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다 괴 때 무너지기 시작해서 공 때는 아무것도 없어진대. 근데 모든 것들은 다 무성하기 때문에 무너지는데 부처님 수행의 결정체인 사리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고 있대. 그러면서 그것이 진료적 변화를 일으키는 게 많이 줍니다.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연꽃 속에 많이 주여라는 뜻이에요. 연꽃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만이주가 이렇게 쫙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신성한 것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청정성으로 있기 때문에 너는 모든 것들을 보호받고 그 다음에 나쁜 것들이 너에게 침노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옴마니 반명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반지를 만든 게 어저께 만들었잖아. 어저께 끝날 때 보니까 PPL이지. 연꽃 속에 요 루비로 루비를 박아서 연꽃 속에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만든 거고, 그다음에 맨 뒤에 옴 훔, 옴마니 반매 훔, 이래서 옴 훔 두 글자를 요 뒤에다 쓴 거고, 밑에 연꽃 봉우리에는 내가 있어. 이게 여러분들은 부처님은 연화자대에 앉아 계시는 거, 불보살은 연화자대에 앉아 있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이게 합장한 게 이거 연꽃 봉우리 같이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 그래서 그렇게 나는 연꽃 봉우리에 있고, 그렇게 해서 밑에서 이렇게 딱 받치는 이런 식으로. 요것만 기획한 게 아니고 요거 말고 제가 원래 기획한 게 요거 말고 입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진짜 꽃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요거는 지금 평면이잖아. 평면 말고 입체로다가 요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보주를 넣으면 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악력풀을 이렇게 하고 맨 끝에 옴하고 훔을 이렇게 넣으면 이 얘기는 이제 출시 예정이라는 뜻이죠. 출시 예정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진원류예요. 어떻게 보면 진원류.
그러니까 마하바냐 바람이라고 옴마니 밤메옴은 진원유고 그것은 가장 상스러운 에너지를 그것으로서 내가 북돋아내겠다라고 하는 마하바냐 바람일은 가장 위대한 지혜로서 열반으로 간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옴마니 밤메옴은 지금 이 안에서도 나는 물들지 않는 청정성으로 모든 나쁜 것들이 나를 침노하지 못하고 결국 성취하게 된다. 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묘법연화경하고 나무대방공불 화엄경은 완전한 경전이라는 두 가지 경전에 이걸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목만 가지고 퉁 하겠다는 생각이고, 그것이 논리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그것이 완전성이기 때문에, 완전함의 부분은 완전성이고 그것의 대표격은 무엇이냐? 제목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목이 대표성을 가지긴 하겠지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름이지. 이름이지. 그래서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점심 공양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서 감사합니다.